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억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6월 CPI가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며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6월 CPI 같은 경우에는 9.1%로 이는 전월 상승률 8.6%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상치가 8.8%였던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예상치보다도 높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로써 이제 오는 26일에서 27일 열리는 FOMC에서 페드의 100bp 그러니까 1%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1% 100bp 인상할 가능성은 75%까지도 상승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은 긴축 기조로 더더욱 돌아설 것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드는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5월 중순 이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다고 진단을 했지만 다만 몇몇 지역에서는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며 5개 지역의 침체 위험 증가에 대한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5개 지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5가지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이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일단 목표 성장률 2% 그때까지는 이 물가를 계속해서 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국제 유가는 WTI 기준 96.3달러 플러스 0.4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6월달 CPI 전년비 9.1% 상승.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인데, 이게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참 인플레로 핫했던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를 지금 돌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40대 초반 분들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에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겨나가려는 연준의 움직임도 분명히 보여질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갔는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 같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정표라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금리 많이 올렸어요. 그 당시에도. 단기간에 확 올리고 물가 안정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었고, 기억을 하기로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확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연준. 경제활동 완만한 속도로 확장.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지역 위험 우려. 지금 여기서 색깔만 조금 다른 지역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치먼드 연은 총재 CPI 너무 높다. 성장보다 인플레 초점에 다시 인플레 통제에 초점을 일단 잡아야 된다. 물가 상승률 2%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갈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마도 물가가 잡히는 그 순간에 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그 시기보다 조금 전부터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몰빵해 갖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 6월 CPI 인정 못해 데이터가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갑자기 9%까지도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나 이런 부분은 하락을 했는데 너희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나는 인정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솔직한 얘기로 바이든 입장에선 자국의 이제 지지율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물가 때문에 또 욕먹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면 금리 때문에 또 욕먹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100pp까지는 조금 오버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물가 폭등의 월가 경기 침체 불가피 못 피한다. 요 이야기 역시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상승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정이 조금씩 향후에도 우하향이 나오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자, 이러한 가능성 꼭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못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도 지금 고용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률이 조금 이제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침체에 이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한국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좀 걸리긴 하네요. 자, 미국이 완만한 침체면 한국은 좀 강한 침체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감안하시면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저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가 줄게 된다면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지금 연준 7월 1포인트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 82%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과반수 이상이 이미 올라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는 빅테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특히나 애플이나 아니면 몇몇 이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확고하게 잡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야 될 이유라고 하면서 막 리포트도 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역시도 빅테크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 기업들 이런 것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리고 증시 과매도 유동성 때문에 저 PER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주회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외에 이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은 빠질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PER 1, 2가 뭐 절반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3, 4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3, 4 정도도 이제 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3, 4가 아니라 막 7, 8, 10 이렇게까지 실적이 빠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주회사는 완전히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 PER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확실하게 기업 분석하고 분리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인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약세장에서 올라가고 괜찮은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약세장에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일정한 실적을 유지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저PR 종목들도 비슷한 결로 보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따봉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소개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 휴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휴재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휴젤이 지금 어떤 종목이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휴젤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보톡스 쪽의 한국 점유율 1등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걸린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 메디톡스가 과거에 있었던 대웅제약과의 그 하락 있잖아요. 그런 게 이 휴젤에도 최근에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해외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는 끝났고 이제 아래쪽에서 차근차근 바닥을 잡는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일단 기본적인 회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보톡스가 아무래도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전만큼 그렇게 빡세진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많이 벗게 됩니다. 하면은 이때 색조 화장품이나 아니면 피부 관련된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제 보톡스를 취급하고 있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쪽과 엮여가지고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는 게 좋을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행을 가기에는 이 유가도 그렇고 너무 비싸요. 물가도 그렇고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이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여행 다음으로 미뤄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쓰기 위한 이제 대체제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이제 연애해도 되겠지만 요 피부나 이러한 미용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이 보톡스 쪽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체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최근의 상승이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 역시도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돈을 벌고 좀 더 잘 벌 것 같으니까 그 수익을 확실하게 자기들이 100%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적정 주가에서 상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한 현재 이러한 상승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식의 쌍바닥 혹은 역헤드앤 숄더 이후에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요 반등의 시작, 요거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차트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냐? 단기로만 놓고 본다면요, 요 볼린저 상단 있죠? 요거 이탈 안 한다면 그냥 홀딩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보면 좋냐? 61선 위에 있다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홀딩하면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1선, 11선 위로 올라와서 골든크로스 나와주게 된다면 이 61선 방향도 확실하게 머리를 들어줄 것이고, 이때부터 아래쪽에서 아마도 241선까지 가주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돈 잘 버는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렇기에 상장 폐지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을 다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차트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수급 굉장히 좋고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상단, 장기적으로는 61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241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휴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급등 종목 한번 바라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요것 말고도 막 좋은 것들, 특히나 뭐 JYP 같은 요즘에 엔터주 같은 거 다 멤버십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최근에 다뤘었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려운 시장 저랑 같이 하나씩 헤쳐나가시길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